안녕하십니까, 볼륨버거 TV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지금 이게 뭐냐면, 예전부터 제 강의를 계속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번 부분은 아주 전문적인 부분에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한경춘 해설위원인가 그분은 한번 TIPS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강의하고 나서. 자,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를 해지하기 위해서 TIPS 증권이라는 것에 투자를 합니다. 우선 그 TIPS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마이너스 0.9444. 자, 이거 의미. 이게 의미하는 바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제 입으로 지금 말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21년 10월 24일 새벽 4시 3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강의한 것도 있고 그래서 목이 아파요. 제가 옛날에 강의한 거를 그냥 틀어드릴게요. 이 11분짜리 강의인데 그냥 틀어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 기관 자료인데요. 연준이가 마지막 히든 카드를 어떤 걸 쓸 건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그 예전에 강의를 다 끝냈는데 이 TIPS란 증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재무부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 TIPS 금리의 기준값은 뭐냐면 재무부 10년물 채권에다가 인플레 값을 뺀 수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수치값이 좌측 항목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고 우측은 금 가격이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플러스 가격 맞죠? 그냥 이 도표만 보면 똑같이 올라가는데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을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거꾸로 돌아가는 개념입니다. 맞죠? 좌측 범주란이 바로 이거 10년 국채물 쉽게 말하면 TIPS 레이트거든요. 그다음에 금 가격이 올라가면 TIPS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역으로 마이너스를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큰 그림은 반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온 자료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드캡이라는 개념이다. 그 쉽게 주린이도 제 방송을 보시니까 그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국채물을 쉽게 말하면 이제 채권을 발행하면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채권 이자율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이자율에 대해서 상한선을 딱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재무분 10년 국채물 채권이 원래 같으면 돈을 퍼내면 퍼낼수록 쉽게 말하면 같이 인플 값도 같이 올라가고 이자율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기본 공식은 뭐 일본이 중간에 막 미친듯이 사주면 변동값이 발생하겠지만 그런 외적 요인을 빼고 내적 요인으로 미국 자체적으로 내적 요인을 봤을 때 근데 이 개념을 묶어버린다는 거죠. 돈을 아무리 퍼내도 인플레 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재무부 채권 맥스 값을 2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이 상태에서 국가에서 연준위에서 돈을 계속 찍어내면 인플레 값은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인플레 값이 찍어내기 전에 2였으면 2 빼기 2는 0이 있는데 여기 수치가 있었을 건데 이게 재무부 채권 10년물을 묶어버리면 2란 상승률로 묶어버리고 더 이상 이 수치는 못 올라가 이렇게 정의를 내버리는 거예요. 정의를 내버리면 인플레 값이 계속 올라가면 TIPS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자율이. 자, 그렇게 보시면 이 파란색 이자율이 계속 돈을 찍어낼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금 가격이 폭등하는 거죠. 즉 제가 말씀드린 계속 금 가격이 폭등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하게 연준위에서 그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이제 이자율 상승 부분을 일드캡 말 그대로 이렇게 캡을 씌워 더 이상 못 올라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 정책을 써버리면 그때부터 금 가격은 대폭등하는 거죠. 자, 과거 자료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언제 썼냐면 제가 바이마르 공화국 그 이야기를 했죠. 그때가 2차 세계대전이었을 때니까. 어제도 제가 강의했다시피 1934년도부터 5년간 금 가격은 몇 배? 8년간 금 가격은 5배 폭등했다잖아요. 어제 34년 대략 한 이쯤 잡으면 되겠는데 색깔을 다른 걸로 할게요. 1934년부터 8년 46년 대략 이때네요.
이때 금 가격이 8배 폭등했단 말이에요. 5배 폭등했단 말이에요. 8년 동안. 어제 제가 강의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8년이란 말이에요. 8년 대략. 5배 폭등하는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파월 연준이가 그 방금 말씀드린 10년 국채물 이자율 곡선을 묶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금 가격은 계속 수치치 가지고 5배 폭등하는 5배. 와, 대박인데요, 이거. 주식 저리 가라는데? 이래서 꾸준히 공부를 해야 돼. 이때 왜 이렇게 했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전쟁이 터졌잖아요. JP모건이 양쪽에다 돈 빌려줬다 했잖아요. 독일, 영국. 맞죠? JP모건은 실제적으로 그 있지만, 행정기관은 독일 그쪽에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몸뚱아리를 전쟁이 났으니까 그 살고 있겠습니까? 도망갔지, 미국으로. 미국에 딱 몸은 미국에 있으면서 행정기관만 이제 독일하고 프랑스 그 사이에 해놓고 형식적인 거죠. 그때 전쟁이 나니까 도망갔으니까. 이 상황에서 몸은 미국에 있으면서 영국한테 돈을 뜯었을 거 아니에요. 핀을 뜯고 독일한테 돈을 갚아라 이랬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독일 채권을 엄청나게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터졌잖아요. 그러면 이 독일 채권을 가져온 JP모건이 그대로 놔두면 이 채권은 쓰레기가 되잖아요. 독일을 재건해야 이 채권 가치가 급등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영국에서 돈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영국에서. 그리고 부족한 돈은 이 정책을 쓴 거죠. 이때 당시에. 캡을 씌워버리는 거죠.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대략 그냥 1936년이라 치고 20년이면 56년. 이때까지 이 20년 동안 10년 국채물 상승에 대해서 돈을 아무리 찍어도 10년 국채물 이자율이 있잖아요. 이자율. 이게 몇 프로 이상 못 올라간다는 그 규정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만 하면 안 돼. 왜? 자유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기본 논리를 틀어버리는 거죠. 정의 자체를 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냅니다. 무한정으로 돈을 찍어내는데도 진짜 리미트 N은 이걸로 해가지고 A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수렴 개념이 그냥 미친듯이 돈을 찍어내는데도 돈을 찍어내면 인플레도 올라가겠죠. 그런데 돈을 찍어낸다는 거는 채권을 발행한다는 거잖아요. 미친듯이 채권을 발행해도 채권 금리가 안 올라가. 왜? 캡을 씌워버리니까. 이 캡이 예를 들어 2%라고 쳐요. 그러면 돈을 찍어낸 거는 실제적으로 막 엄청나게 천문학주 찍어내는데 이게 이자를 줘야 되는 거는 2%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 그때 당시에 독일에 흘러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독일이 재건에 힘썼을 거고, 독일이 재건되고 나니까 JP모건은 그 채권의 가치는 엄청나게 폭등했겠죠. 그리고 다시 이제 독일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 사라지고 나서 독일은 정상적인 국가 젊은이가 이제 나타나면서, 늙은이 말고 젊은이 나타나면서 정상 국가가 되면서 이 채권을 아마 넘겼을 거예요. 그리고는 엄청난 수익을 다시 JP모건은 손에 쥐는 거죠. 뭐 하나로? 우선은 양쪽에다 돈 빌려주고 영국한테 빌려준 돈 이자 받고, 실제적으로 그보다 팩트는 뭐다? 방금 이 시스템 10년 국채물 이자율을 묶어버리는, 쉽게 말하면 뭐 일드캡이라는 개념도 많이 쓰는데 이제 전문가 우리 같은 사람이 아시면 일반 사람도 모르잖아요. 10년 국채물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상한선을 걸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돈을 아무리 미친듯이 풀어도 인플레는 올라가는데 내가 갚아야 되는 이자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자 생각해 봅시다. A라는 사람이 과자 한 개를 사 먹어야 돼. 이 정책을 쓰기 전에는 과자 한 개에 100원이었어.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 돈이 없는 상태에서 A랑 과자를 사 먹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100원이랑 과자를 사 먹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돈이 없다는 전제 조건에 은행에서 빌린 돈 100원에다가 은행에 갚아야 되는 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걸 캡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라는 사람이 과자를 사 먹어야 되는데 100원짜리 과자를 사 먹어야 되는데 똑같은 현상, 이자는 발생해. 근데 이 이자 상한선이 한정돼 있다니까요. 한정돼 있다. 아래 거는 한정돼 있지 않고 쉽게 말하면 변동금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이거 여러분 집
예를 들어 집을 사는데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심리적으로 어떤 게 큽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인플레 때는 변동금리 하면 바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 몰라. 바로 3개월 안이면 경매 바로 다 날라가.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그러려면 그 시스템으로 인해서 돈을 계속 찍어내면 대신에 단점은 과자 가격이 올라가겠죠. 과자 가격이. 순수 과자 가격 자체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인플레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과자 가격에 대해서 할부를 하면 돼요. 할부. 그전에는 과자 하나 사 먹을 때 일시불로 돈을 줘버리는데 이 개념을 써버리면 과자를 하나 사 먹을 때 할부로 끊어서 사면 된다고. 즉 내가 말하고자 하는 팩트는 뭐냐. 이게 이야기 다 한 거예요. 이 못 알아들으면 나도 몰라. 팩트는 뭐냐. 만약에 연준위에서 재무부 국채금리 예를 들어 그냥 10년 국채물이라 생각해요. 10년 이 국채물에서 이렇게 그 쉽게 말하면 수익 그 이자 상승 부분을 그러니까 이자율에 대해서 맥스 그 이자 금리를 예를 들어 2%라고 정해버리잖아요.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면 TIPS 아까 이게 쉽게 말하면 재무부에서 인플레 방지용 그 증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딱 터졌을 때 재무부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보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캡을 딱 씌워버리면 이 TIPS 수치가 마이너스가 되어버려요. 마이너스가 된다고. 그러면 이 보험증권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이 유동자금이 어디로 흘러다가 금으로 들어가는 거죠. 진짜로. 이제는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진짜 금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이 정책을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되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제가 이때 강의를 했거든요. 인플레이션 해지는 어떻게 하나 이런 식으로. 이거 URL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 보시면 TIPS에 연동되는 이런 개념으로 해서 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면 어쩔 수가 없어요. 팩트는 뭐다? 이 이자율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리 10년 국채물 금리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서 캡을 씌워버리고 더 이상 못 올라가도록 이렇게 딱 묶어버리는 순간 그때부터 TIPS 수치는 마이너스로 돌입하고 왜? 인플레 값이 쭉 올라가니까 TIPS 수치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진짜 이때부터 금 가격은 대폭등하는 거예요. 아 내가 강의 자 이제 이해가 되셨죠? 지금 조금 전에 그 자료를 보면서 이 강의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TIPS가 마이너스 됐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미국 중앙정부에서는 더 이상 TIPS 증권을 소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을 사게 된다. 실물금을. 뭐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전통적 통화의 개념을 보면 실물금을 중앙은행은 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이제 그 어디더라? 벨기에인가? 어디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나라가 그거 100만 톤인가 금을 수입하려고 한다. 뭐 다 알려드렸죠. 그거.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23년부터 NSFR 글로벌 시행되는 것들 다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실물금의 시대가 돌아온다. 그런 부분들. 과 일치가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엔 이제 일드캡 정책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일드캡 정책. 일드캡 정책. 기준금리를 바로 올려버리면 안 되니까 파월 연준위에서는 일드캡 정책을 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뭐 11월이나 아니면 내년 봄까지는 일드캡 정책을 쓰지 않을까요? 우선은 일드캡 정책을 쓴다 이 말 딱 나오는 순간 실물금을 사야 됩니다. 실물금. 주식이 뭐 다 팔고 실물금을 사야 돼요. 그 부분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긴 강의를 틀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알려드릴 게 이거 알려드렸고 이거는 이제 스위스 은행 관련 그런 자료예요. 이것도 결국에는 금 관련 이야기인데 이 기사도 괜찮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월 20일 자료입니다. 주요 경제 사이클이 끝나면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부족이 발생합니다. 식당 직원, 트럭 운전사, 의료 직원 모두가 부족하다. 원자재는 말 필요 없다. 자, 과거 우리 인류 역사상 기록된 문으로 남아있는 인류 역사상 그 대제국이 무너진 거는 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으로 무너진 국가는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무너졌다. 정확하게. 못이 없어서 신발을 못 샀고, 그러니까 못이 있어야 신발을 이게 잃어버렸다 이 개념이 뭐냐면 번역기를 돌려서 그러는데 못이 없기 때문에 신발을 못 만들고 신발이 없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고 왜 말 발굽에다가 그 말굽을 박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말이 없으니까 말 기수가 없고 말 기수가 없으니까 말을 타고 전쟁을 할 그 전투 병력이 없는 거예요. 전투 병력이 없으니까 왕국은 전쟁을 못 하고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제국이 이렇게 무너진다 그거예요. 이게 번역기를 돌려서 그렇지 대충 영어 원본을 보면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린 그런 부분이 맞는 겁니다. 방금은 제가 해석해드리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번역이 오류죠. 제국이 무너지는 이유. 세상은 단순히 상품과 서비스의 부족이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폭탄은 어디에서나 나타날 수 있다. 달러 붕괴, 주식 붕괴, 붕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어지는 이 인플레이션, 즉 스태그플레이션. 앞으로 몇 년 안에 위의 일 중 단 하나만 일어나도 모두 이 중에서 하나만 일어나더라도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발생한다. 로마 제국은 광대한 제국을 통제하기 위해 50만 명의 군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 확대 안 되나? 확대는 안 되네요.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는 그의 아들들에게 군대를 금으로 군대한테만 이제 금을 줘라 이거죠. 그래서 비용과 세금이 치솟자 로마는 모든 정부가 과다하게 지출하고 돈이 바닥이 났을 때 통화 가치가 하락을 했다. 그런 부분. 로마 동전인 데나리우스는 100%였던 은 함량이 0이 되었다. 그래서 통화 가치가 빵으로 되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거를 눈치채고 뭐라고 했냐면 원래는 이때 당시에 그 군인들한테 주는 군전 쉽게 말하면 급여죠. 그 급여를 은화를 줬는데 이 군인들이 알아버린 거야. 왜? 은화 함량이 빵인 걸. 그래서 야 금화로 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금 줄 돈이 없잖아요. 근데 군사력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그 금도 조금씩 주다 보니까 결국 금도 바닥이 났어. 결국엔 군인들한테 줄 군전이 없기 때문에 나라 망했다. 자, 현대판 대제국을 이루고 있는 미국 또 마찬가지이다. 자, 미국은 159개국에 17만 3천 명의 미군이 있고 더 되겠죠? 17만 3천 명밖에 미군이 없을까요?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0개국에 750개의 기지가 있다. 미국의 예산 11%인 7,3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다.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군의 숫자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생각외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기 시작한 이후 펜타곤은 총 14조 달러를 지출했으며 이 중 35에서 50%는 방위 사업체에 사용되었다. 역사를 통틀어 전쟁은 대개 부족으로 인해 천연자원 및 기타 상품을 훔치는 수익성 벤처를 시작했다. 즉 이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전쟁을 한 이유는 피지배 국가의 어떤 천연자원이나 먹는 것 그런 것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것을 간주가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철수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연 한국은 우리나라의 미군을 주둔시켜서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냐? 그걸 계산을 하겠죠, 여러분. 수익성이 있냐 없냐. 근데 수익성은 없어요. 하지만은 이 차이나와 러시아, 북한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고산이죠. 마지막 해고산이 아니고
최전방 해구산이죠. 그전에는 최전방 해구산이 여기 일본이었는데 지금은 남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에 세계 최대 그 기지가 미군 기지가 평택에 있는 거예요. 군사력을 갖춘 로마 제국조차도 지출의 절반을 빌리거나 인사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미국은 막 찍어내고 있다. 미국은 세금 수입보다 매년 3조 2천억 달러를 더 지출한다.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연방 지출은 7조 달러고 수입은 3조 8천억 달러. 즉 구멍 나는 금액이 얼마다? 3조 2천억 달러가 구멍이 나고 있다. 로마 제국도 이거는 못 했다. 그런데도 미국이 안 무너진 이유,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1970년대에) 어떻게 유가가 1974년과 75년 사이 3달러에서 10달러 3배가 되었다. 1970년대 3배가 됐다. 그 조금 전에 강의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1980년에는 10배 상승하여 40달러로 올라갔다. 10년 만에 유가가 40달러 갔다. 3달러짜리가 40달러가 됐다. 10배가 됐다. 그래서 미국은 기준금리를 그때 당시에 19%까지 올렸다. 그거 다 설명을 했죠. 지금 전 세계는 똑같은 일을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정책을 너무 ESG 경영으로 해서 탈탄소화 정책을 쓰면 10년 안에 40달러가 10배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다. 실제 인플레이션은 1980년대 인플레이션 계산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아래 차트에서 볼 수 있지. 현재 13.5%다. 지금 인플레이션율은 대략 뭐 4%, 5%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1980년대 그 인플레이션 계산법으로 하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율은 거의 13.5%랍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인플레이션 계산 방법을 수정을 했겠죠. 그 정의를 바꿨겠죠. 그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낮춰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팩트는 이거라는 거예요. 팩트는. 가만. 이거 그렇게 안 기니까 읽어도 되겠네요. 중앙은행가는 테이퍼링을 통해 만성 인플레이션을 진압하는 동시에 부양이 필요한 경제를 완전히 죽이는 유동성 압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하면 된다. 또는 종이나 디지털 달러에 관계없이 무가치한 법정화폐를 무제한으로 인사할 수 있다. 중앙은행이 유동성 경제를 굶주리거나 범람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 올 것이다. 즉 테이퍼링을 하면 재앙이 올 거다. 금융 시스템이 내파로 죽든 폭발로 죽든 안으로 죽든 바깥으로 죽든 중요하지 않다. 둘 다 완전한 불행이 된다. 독이 있는 경기 부양책을 갈망하는 경제를 굶어 죽게 하는 일은 감히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선택은 분명하다. 역사는 중앙은행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가속 페달을 바닥으로 밀어넣기 유일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해집니다. 오스트리아의 경제학 정의에 따르면 통화 공급의 증가가 인플레이션이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는 수년간 만성 인플레이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 엘리트들의 큰 혜택을 주고 생활 수준을 높이는 대중들을 굶주리게 한 것은 정상적인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자산의 인플레이션. 자산의 인플레이션. 이게 팩트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의 핵심인데 자산의 인플레이션. 즉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다. 엘리트가 엄청난 부를 축적함에 따라 대중은 더 많은 부채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대부분 세계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만성 소비자 인플레이션이지. 뭐? 인플레인데 뭐 어떤 인플레? 자산의 인플레. 자산의 인플레. 주식, 부동산. 그래서 빈부격차는 더 일어난다. 통합하기에 불가피한 결과 이는 화폐가 내재 가치가 제로까지 무제한 인쇄를 통해 쭉 나와 있죠. 1970년 이후로 달러는 이미 구매력을 98%를 잃었답니다. 0에 도달하기 전에 2%만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락이 현재 수준의 100%라는 것을 어쩌고저쩌고. 금화를 사야 된다. 왜? 명목화폐, 즉 달러의 명목화폐 가치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다.
금을 보관해야 되는 이유. 가짜 돈 뭐 이런 개념들. 여기 보면 다 가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짜 세상에 살고 있다. 요지경 세상에 살고 있다. 1980년 금값 최고가 850달러를 실질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21,900달러가 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 가격을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원자재. 지금 현재 금 가격이 1793달러예요. 그런데 1980년대 기준으로 실질 인플레를 감안하면 정상적인 게 21,900달러다. 거의 10배, 11배, 11배에서 12배 더 올라야 되는 게 금의 진정한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위적으로 이거는 억누르고 있다, 금 가격을.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그거는 이제 일드캡 이거 정책을 썼다 이렇게 하는 순간 금 가격은 몇 배? 11배가 올라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자, 가짜. 저희 라떼 시절 분들은 이 노래 아실 거예요. 요지경. 이분이 유명한 분이에요. 신신의 분. 지금 들으면 이분 노래 가사가 정말 주옥 같고 딱 맞아.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방금 나온 대목, 잘난 사람은 잘난 데서 못난 사람은 못난 데서 산다. 이 말이 정확하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은 다 짜가라는 겁니다. 가짜. 내재 가치가 제로인 달러, 내재 가치가 제로인 우리의 1,000원짜리 지폐. 영감 세상 삐뚤어지고 할멈 세상 도망가는데 이게 왜 그래? 무슨 말이냐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 돈 가치는 제로되고 부동산 가치나 자산 가치는 폭등하니까 없는 사람들을 살아야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 돈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서 이 나라를 부흥을 시켰는데, 맞죠? 늙어서까지 고생을 해야 돼?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짓는 표정이 이거예요. 아하. 세상이 요지경 속이다.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근데 이거 틀다 보니까 혹시나 이것 때문에 제 영상이 저작권에 걸리는 건 아닌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한테 이 들어보세요. 방금 이거 저작권에 연결되는 거 아니야? 이 고민이 되네요. 자, 이거 알려드렸고 이거 방금 알려드렸죠. 이제는 이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라니나 현상 때문에
곧 미국 여기 캘리포니아. 얼마 전까지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캘리포니아에서 대규모 산불도 일어났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어요. 텍사스에도 그렇고 그거 다 강의를 했었어요. 불 난다고. 근데 이제는 라니냐 현상 때문에 불이 아니라 엄청난 그 비가 폭우가 쏟아진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8에서 10인치 요 지역에만 북부적으로 여기랑 여기 샌프란시스코 이쪽이죠. 샌프란시스코 바로 옆에 이쪽에도 산간 지역에도 폭우가 8에서 10cm나 쏟아진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뭐가 뭐냐? 겨울이 따뜻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겨울이 언제까지냐면 정확하게 겨울은 아니고 가을의 마지막 달락. 지금부터 11월 첫째 주까지는 따뜻하다. 그래서 차가운 냉기가 내려오다가 따뜻한 공기와 부딪혀서 수분이 형성되고 그래서 폭우가 쏟아질 거다. 그겁니다. 여기 뉴스에 가면 일주일 좀 뒤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폭우가 쏟아졌다. 뭐 20mm 발생한다. 뭐 이런 부분 뉴스가 나올 거예요. 뻔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건 유럽이에요. 유럽. 방금 그거는 캘리포니아고요. 미국 캘리포니아고. 유럽에 뒤늦게 이제 따뜻한 기온으로 인해서 석유가 아니라 천연가스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자료입니다. 천연가스 수요가. 여기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아마 옥토버 30일 그 30일 일주일 정도 뒤에는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폭락하겠죠. 우선 지금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폭락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 보면 다시 올라가고. 우선 확실한 거는 일주일 동안은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간다. 이거는 유럽 수요가 급격하게 줄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내려간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천연가스 배팅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일주일 동안은. 자, 그에 대한 보조 자료가 어디 있더라? 잠시만요. 이거다. 그에 대한 보조 자료가 이거예요. 이제 가격 에너지 사양제 그 내용도 있지만 그 러시아 내용이 없네요. 이 자료가 아니구나. 어쨌든 알려드릴 게 뭐냐면 러시아에서 노드스트림 2 노드스트림 2를 이용해서 천연가스를 유럽에 공급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 이 자료 기상 잠시만요.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거. 조금 전 이 데이터 값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가스 재고량이 늘어날 거다. 가스 재고량이 늘어나서 가스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 원문 출처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출처를 못 찾겠어요, 제가. 자, 이렇게 알려드리고 이번 영상은 끝마치겠습니다. TIPS가 뭔지 정확하게 아시겠죠? 일드캡 이야기 나오는 순간 금값은 대폭등하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큰 힘을 줍니다. 새벽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